60일이면 2020년에 54일 쏟아졌었는데 그때가 역대 최장 장마였는데 60일이면 이제 그 기록을 깬다는 거겠죠. 뭐 꼭 맞지는 않으니까 우리 기상청이 약간 뻥튀기 전략을 항상 하잖아요. 이렇게 그 양치기 소년 전략을 아예 거긴 채택을 한 기관이거든요. 괜찮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터지면 진짜 욕먹어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큰일 납니다 전략으로 가요. 그분들이. 그래서 그 각오하시라는 뜻으로 아마 하셨을 거고. 근데 아마 그런 지금 예측이 나올 만큼 지금 좀 심각한 그 움직임이 보이나 보죠. 아, 큰일이네요. 또 이게 결국은 지금 기후변화 이 상황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상기후잖아요.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정말 이상한 기후가 너무 자주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. 비가 별로 안 내리던 지역에 막 폭우가 쏟아지고 저 캘리포니아의 그 데스밸리에 홍수가 났다는 건 전 데스밸리에 갔다 왔는데요. 진짜 거기서 하루 제가 걸어 다니다가 얼룩말이 됐었어요. 반바지 입고 처음에 약간 촌스럽게 흰 양말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를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까지 올리는 게 이렇게 신었어요. 근데 좀 이따 더워가지고 한 단 접었어요. 좀 이따 더워서 한 단 더 접었어요. 그날 저녁에 보니까 까만색이 이렇게 났더라고요. 저 같이 동료가 다리가 왜 그래? 근데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. 왜 그러지? 그리고 막 씻어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거길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단계적으로 양말을 내렸더라고요. 그러니까 하루에 그 정도로 변할 정도니까 뭐 어마어마한 곳인데 지구상에서 거의 비가 제일 안 오고 가장 뜨거운 곳이고 뭐 이런데 거기 작년에 그냥 막 홍수가 났잖아요. 그 동영상 보고 저는 정말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. 거기 진짜 물 한 방울 없는 곳이거든요. 그런데 거기에 막 물이 쓸려 내려가는데 야 저게 말이 되냐? 근데 이런 이상기후가 거의 그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? 최근에는 농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대요. 절기라는 게 있잖아요, 우리나라에는. 그러니까 뭐 언제는 경칩에는 뭐 뭘 준비하고 뭐 우수가 되면 뭘 어쩌고 하고 그게 절기라는 게 전부 농사에 그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. 그게 말하자면 빅데이터입니다. 그죠? 굉장히 오랜 세월 조상들이 어느 시기에 뭘 준비하고 어느 시기에 뭘 뿌리고 뭐 이거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 그 지혜를 모아놓은 게 절기잖아요. 안 맞는다는 거죠. 그죠? 그게 그 오랜 세월 동안 축적돼 내려온 빅데이터 패턴이 안 맞는다? 이건 심각한 얘기죠. 그래서 뭐 해마다 이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앞으로 벌어지겠죠.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가장 주범이 미국인데 트럼프 같은 양반은 탈퇴를 해버렸었잖아요. 이게 미국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니에요. 그럴 수는 없어요. 제일 적극적으로 해도 모자랄 나라가 저렇게 나가떨어지고 뭐 하여간 그동안 이 기후변화 쪽에서는 미국이 제일 문제가 많은 나라. 저는 최근에 제 재단에 제가 이제 소식지에 늘 글을 하나씩 매번 쓰는데 지난번 소식지에 제가 미국을 어찌할꼬 이런 글을 썼어요. 미국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. 우리는 참 열심히 하잖아요. 분리수거도 하고 뭐도 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지만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
참 애쓰잖아요, 우리는. 심지어는 어떤 가정에 가보면 저는 거기까지는 못하는데, 뭐 우리 저 어머니 아버지도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부엌에 이렇게 그 위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깔고 그걸 말리시 물을 빼느라고 신문지에 놓고 그 정도로 우리는 참 세심하게 하시는 분들까지 있고 다. 미국은 가보면 진짜 개판이에요. 미국 대학 캠퍼스에 우리는 대학에 그 다 분리수거도 하고 이거 다 하잖아요. 미국 대학 캠퍼스엔 지금도 가보면 그냥 이따만한 쓰레기통들이 여기저기 있어요. 거기 심지어는 노트북도 버렸어요. 보면 어떤 놈이 저 작년에 가서 이렇게 보다 노트북 버렸어요. 저게 진짜 안 돼서 버렸을까? 별의별 거 그냥 다 버린데 조금 있다 보면 큰 트럭이 와가지고 그걸 띵 들어서 탁 하고 내려놓고 그냥 가요.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막 걱정을 아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은 제일 주범인데 그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잖아요. 아니에요.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고, 우리나라는 제가 악담을 했는데 저 어쩌다가 기후변화 쪽도 저 국제 이런데 제법 여러 번 불려갔고, 생물다양성 쪽은 제가 2014년부터 16년 2년 동안 UN 국제 생물다양성 협약 제가 의장을 했거든요. 어떻게 추대를 받아서 의장을 했는데, 그런 걸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면요, 우리나라는 위상이 참 높아요. 그런 분야, 환경 분야에서는. 왜냐하면 우리 제법 그 환경 쪽에 국가기관이 제법 우리가 많아요. 아이고, 제 전화가 저기서 혼자 따라. 아니, 뭐, 안 주셔도 괜찮은데, 그냥 놔두세요. 저거 광고 전화예요. 네. 근데 그런 기관들이 제법 준비를 잘 하거든요. 그래서 무슨 국제 이슈가 생기면 딱 준비해가지고 발표 기똥차게 잘해요. 그리고 뭐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다들 분위기가 한국처럼만 하면 된다. 근데 이제 그 다음 해쯤 가서 이제 그 회의 분위기를 딱 보면 쟤네 왜 이행 안 해? 그러니까 이제 얌체 소리를 이제 슬슬 듣는 거죠. 한다더니 뻔찌름하게 해놓고 안 하네. 한 해, 두 해 또 지나면 야, 저것들 막무가내네. 이제 기후 깡패가 됩니다. 기후 얌체였다가 기후 깡패. 뭐 우리 보고 어쩌란 거야. 약간 한국 태도가 이제 그 모양으로 슬금 변하죠. 근데 제가 이제 제 칼럼에 언제 썼던 게,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기후 바보다. 지가 얌체짓하고 지가 깡패짓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지만 실제로 바보잖아요. 저 죄송합니다. 제가 저 대통령 비판을 좀 해야 되는데, 그분은 후보 시절에 RE100을 몰랐잖아요. RE100을 저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요? 정말 모르셨어요. 네, 그건 누가 봐도 네, 분명했는데, 그럼 대통령 되셨으면 공부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도 아시나 잘 모르겠어요, 제가. 근데 이 RE100이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. 네. 이것 때문에 우리 잘못하면 이제 수출을 못하는 맞습니다.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. 이러면 안 되죠. 그걸 빨리 숙제하시고 공부하시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해야 되는데, 그게 제가 얘기하는 기후 바보라는 거예요. 우리가 그런 번지름하게 정책 발표만 할 게 아니라 아주 실리를 잘 따지면서 그야말로 국제시장에서 밀리면 안 되잖아요. 근데 그런 준비를 우리가 좀 못해요. 제가 보기엔 그냥 발표만 잘해요. 그걸 이행을 안 하는 나라로. 제가 어떤 수모를 2번을 겪었냐면요. 그 CBD, 그 생물다양성 협약 의장으로 회의를 주도하다가 2번 그 포디움에서 내려와야 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. 그게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하겠다 그러고 이행 안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부분을 대한민국 대표인 의장이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의사진행 발언이 나와가지고.
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포디움에서 내려오고 지난번에 의장을 했던 인도 대표가 올라가서 5분 동안 그거 하고 그다음에 다시 제가 올라가는, 그러니까 180개국 대표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대한민국은 약속을 안 지켜서 이런 나라, 이게 그냥 만천하에 그냥 다 드러내 보이는 거 아니에요. 저 포디움이 그 CBD는 몬트리올에 있는데요. 그 행사하는 곳이 포디움이 상당히 높아요.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봐야 될 정도로 높아요. 근데 거기서 제가 다 보는 앞에서 걸어 내려와야 돼요. 저 옆에 엉거춤 서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. 자기들 수준으로 내려오라. 이행 안 했으니까. 한국 의장 내려오라. 그렇고 저 내려와서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기껏해 한 4분 몇 초 걸리는 거예요. 그거 끝나고 그 친구 내려오고 제가 올라가고. 이게 그냥 너무 굴욕적이더라고요. 그게 사실이면 그 정화의 대상이 저는 우리 인간일 것 같은데요. 우리만 사라져 주면 지구는 참 평안해질 테니까요. 그러니까 가끔 왜 그 표현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지구의 미래가 걱정된다. 별 말씀을요. 지구의 미래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인간의 미래가 걱정스러운 거죠. 인간만 죽어주면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게 지금 뭐 너무 뻔한 거잖아요. 참 이 문제가 이게 심각한 게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. 그 시절이 너무 길었어요. 제가 보기에는. 그러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대기권에 뿜어낸 온실 기체 양이 이미 상당하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모든 문명의 이기를 다 포기해도 기후위기는 앞으로 몇십 년 그냥 관성에 의해서 그냥 간다는 거잖아요. 그게 상당히 맥 빠지게 하는 일이죠. 우리 지금 잘하려고 지금 이렇게 모여서 자꾸 그러는데 아무리 잘해본들 앞으로 한동안은 가망 없다는 얘기니까. 그게 젊은 세대에게 주는 그 무기력감이라는 거는 그 세대가 아니면 느끼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지금 실제로 젊은 세대들은 기후 우울증이라는 것까지 앓는다 그러잖아요. 근데 그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전 세대들이 저지른 그거를 뒤집어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기분 참 썰렁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종종 들어요. 근데 저는 최근에 우리 과학자들의 죄가 크거든요. 이게 과학자들은 그동안 그냥 암울한 얘기만 그냥 계속 쏟아냈어요. 이러다가 큰일 난다. 다 끝나가는 것 같다. 자꾸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 생각하면 좀 무책임한 짓이거든요. 그럼 어쩌라는 거냐. 그냥 포기하고 지금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신나게 살다가 대충 죽어버리자. 그렇게 할 건지, 그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험악한 가망도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거침없이 쏟아냈을까. 사실은 그거 저는 조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렇게 할 거는 아니었는데. 근데 우리도 할 말은 있어요. 하도 안 들으니까. 아무리 얘기해도, 제가 요즘 제일 강연할 때마다, 환경 강연할 때마다 제가 제일 잘하는 퍼포먼스가 오징어 게임의 그 할아버지. 이러다 다 죽어.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러다 다 죽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듣는 분들은 죽을 놈들은 내가 죽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앉아있다. 이것처럼 세상에 답답한 게 어디 있겠냐. 그 짓을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너무 무기력감이 커지면 아무도 노력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.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도 이 암울한 미래는 올 수밖에 없다. 지금 현재로서는 과학자들의 판결은 그거잖아요. 근데 그대로 둬서 되는 건가?
이 겁을 주는 전략도 한계가 있는 건데, 근데 그걸 뭐 바꾸는 방법을 애써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한 기회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코로나 와중에 우리 다 봤잖아요. 우리가 못 나가니까 야생동물들이 막 길에 나와갖고 막 돌아다니고, 이거 봐라. 이런 일도 벌어졌고, 지난 한 2년 우리 뜻밖의 공기가 깨끗했잖아요. 별거 아니었잖아요. 중국에서 공장들이 안 돌아가니까 깨끗한 공기가. 제일 절묘한 저 기억이 나는데 CNN 뉴스였는데요. 그때 뉴델리에서 막 사람들 길에서 막 장작더미 위에서 화장하고 막 이러는 거였어요. 이제 그거를 취재하러 간 CNN 기자가 그 뉴델리 길에서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는데 어떤 남자한테 마이크를 들이댔는데 그 남자가 대답은 뭐 건성으로 너무 험악합니다 뭐 이렇게 해놓고는 시키지도 않는 얘기를 턱 던졌는데 그게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. 뭐라 그러냐면 나 여기서 태어나서 40년 넘게 여기 살았다. 근데 난생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봤어. 근데 이 카메라가 약간 옆으로 돌아가서 뒤에 보는데 저 뒤에 에베레스트 산 실루엣이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뉴델리 공기가 얼마나 깨끗해졌으면 그 동네 사는 사람의 눈으로 육안으로 에베레스트 산이 보이더라 이거예요. 이거 봐라. 그러다 가만히 생각하니까요. 제가 국립생태원 원장 시절에 제일 많이 받았던 그 칭찬이 있었어요. 손님 맞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역시 교수님이 이걸 지어주셔가지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을 잘 보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근데 그게 아니고요. 처음에 변명을 했어요. 서천군에서 한 서너 가능한 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나쁜 걸 우리를 주셨어요. 아이씨 너무 억울한데 그냥 논바닥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. 그래서 거기 짓는 것도 너무 어려웠고요. 바닥이 쿨렁쿨렁하니까 파일 박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? 그거 받았는데 이제 해야 되죠. 근데 그 논에 물을 대던 작은 저수지가 하나 있었거든요. 이쪽에 거기서 물이 쫄쫄쫄쫄 짓는 3년 반 4년 동안 물이 졸졸졸졸 흘러 들어와가지고요. 이게 습지를 만들었는데 진짜 국립생태원에 이렇게 처음 딱 와보시는 분한테 제가 이 습지가 얼마나 오래된 습지일 것 같습니까? 최소 100년 봅니다. 다들. 한 100년 전에부터 있었을 것 같다. 태초부터 있었던 것 같다. 별소리 다 나와요. 교수님이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지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그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. 불과 3, 4년 만에 자연이 그렇게 늠름하게 모습을 갖추고 돌아오는 거를 제 눈으로 저는 봤거든요. 제가 이제 은퇴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연구 시작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 후배들한테 기회가 된다면 좀 요즘 하는 얘기가 있어요. 솔직히 우리 자연의 회복력에 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지 않냐. 그걸 저희가 resilience라고 그러는데 네이처의 resilience를 연구를 체계적으로 해본 적이 없지 않냐. 어디 훼손되는 건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. 근데 어디서 갑자기 한동안 더들떠보지도 않았더니 제법 돌아왔더라. 이거는 중간 과정은 우리가 몰라요. 갑자기 대표적인 게 우리 DMZ잖아요. 70년 동안 우리 못 들어갔더니 기가 막힌 게 있네. 근데 70년 동안 우리가 그게 어떻게 변천했는지는 조사 안 했어요. 못 들어가고 뭐 이러니까. 이거 한번 제대로 해보자. 어쩌면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막강한 회복력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. 이거를 과학적으로 우리가 찾아내면 그러면 우리는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. 이렇게 자연이 빨리 돌아올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연에게 시간을 주자.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.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못 해요. 자연은 다 망가졌습니다. 뭐 이미
끝난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파괴되는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다큐멘터리를 해보니까. 근데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가 멋있게 돌아온 것만 가서 보도하지, 그게 돌아오는 과정을 아무도 지켜보지 않았거든요. 그거 이제 들여다보자. 그거 연구하자. 제가 요즘 그 얘기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. 희망을 찾기 위해서.